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혈관도 잘생겼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막힘없이 잘 흘러서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죠. 그렇다면 어떨 때 피의 흐름이 나빠질까요? 바로 혈관과 신경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인체의 혈관은 대부분 신경이 조절합니다. 이 신경을 보통 자율신경이라고 부르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교감신경은 사람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켜 혈압이 낮아지도록 작용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혈관에 바짝 붙어 있어서 혈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 즉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교감신경은 앞에서 말한 심리적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이나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원활한 혈액순환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연스레 눈치챘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종 개그맨을 초청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 요양시설의 목적이었죠. 그만큼 혈액순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잘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밝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과식이나 폭식 또는 폭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는 그 원인을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셀리에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용 쥐 여러 마리를 춥고 어두운 곳에 가둔 뒤 막대기로 찌르는 등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감신경을 긴장시킨 것이죠. 이 실험을 반복하는 동안 실험용 쥐의 소화기관에는 궤양이 생겼고 스트레스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부심피질의 출혈반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흥분으로 쥐의 위혈관이 좁아졌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위점막이 헐었으며 결국 움푹 파여 위궤양이 생긴 것입니다. 셀리에는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궤양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내고 스트레스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도 셀리에의 실험 이후부터입니다. 대부분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죠.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한때는 무조건 스트레스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은 스트레스는 사장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평소에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보다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너무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을 때 요즘은 스트레스가 심해 라는 말을 사용하죠. 실제로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이 곤두섰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껴 피곤해지고 다양한 증상에 시달립니다. 가끔 가슴 두근거림이나 현기증, 불면증, 두통은 물론 설사나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도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 여러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질환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이런 증상만 보더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게 늘 나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회사 경영이 순조롭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면 그 회사의 사장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더욱 힘을 냅니다. 정신없이 바빠도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의욕이 샘솟아 하루하루가 즐겁게 느껴지지요.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좌천당하거나 정년을 맞아 퇴직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생긴 여유를 기꺼이 즐긴다면야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유 있는 생활을 도리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직으로 내몰려 사실은 시간이 많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바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더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도 하죠. 정년 퇴직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상실감, 동료들과 멀어졌다는 고독감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 역시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사람을 고통스럽고 나약하게 하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퇴직한 후에 더 빠른 속도로 쇠약해지는 이유는 이런 나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스트레스도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와 무겁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경우는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사망 소식이나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과 슬픔으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 가슴이 쿵쿵 뛰는 현상도 자율신경의 긴장이 심장에 전해져서 발생합니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 역시 자율신경이 긴장해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변 온도에 따라 혈관이 열리거나 닫힌다고 설명했는데 더울 때 흘리는 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울 때는 혈관이 충분히 열려서 체내에 열을 발산하고 반대로 추울 때는 혈관이 좁아져서 열 발산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자율신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이때 둔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갑력은 자율신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건강 유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자율신경은 지나친 자극에 타격을 받는 일 없이 언제나 혈관을 열어두어 온몸의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기능합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